안녕하세요. 코인대학교입니다. 오늘은 선물 하시는 분 입장에서 4년마다 비트코인 주기가 있는데 그 4년마다 바닥이 어디인지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뭐 있을까 많이 궁금하시죠? 그래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지표들 중에서 그나마 좀 많이 정확한, 대부분 정확한 것들이 꽤 많죠.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단기 바닥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4년 주기의 코인 사이클 중에서, 비트코인 사이클 중에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예측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해시 리본입니다. 두 번째는 MV, RV, Z 스코어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RSI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해시 리본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해시 리본에 요즘에 바이 사인이 떴다. 그래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어요. 해시 리본이 뭐냐? 해시 리본은 우선은 1900년도 막 이렇게 나온 이 보조 지표가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이 탄생되고 나서 한참 있다 생긴 지표예요. 뭐냐면 1919년도에 찰스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지표고, 트레이딩 뷰에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 지표로 이미 보조 지표로 돼 있습니다. 이 보조 지표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30일, 60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이제 만든 지표인데, 우선 해시레이트가 뭐냐? 해시레이트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동원된 연산 처리 능력의 합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비트코인 채굴하려면 채굴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서 컴퓨터를 켜놓죠.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연산 문제를 막 풀고 있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동원되는 어떻게 보면 총 컴퓨터 파워를 우리가 이제 해시레이트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해시레이트의 30일 이동 평균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이제 요 해시 리본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일 이동 평균, 30일 동안의 최근 해시레이트가 그전 뭐 두 달, 세 달치 해시레이트보다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더 컴퓨터를 더 많이 켜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굴장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채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뭐 60일, 60일이면 두 달이죠. 두 달, 세 달의 평균보다 지금 해시레이트가 떨어졌어.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한 두 달, 세 달 전보다 가격이 떨어졌던 어떤 뭐 악재가 있든 간에 컴퓨터를 덜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지표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30일 해시레이트의 이동 평균이, 단기 이동 평균이 60일 해시레이트의 이동 평균, 장기 이동 평균을 데드크로스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으면 이거는 이제 매도의 사인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서 30일 이동 평균이 60일 이동 평균을 밑에서 골든 크로스라면 이제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평선을 가지고 매매할 때도 그런 원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로 이제 만든 지표가 해시 리본이다. 여기 보면 찾아볼까요? 해시 리본, 해시를 치면 여기 있네요. 해시 리본이 뜨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초록색이, 여기서 이걸 좀 극대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가격을 올리고, 초록색이 30일 해시레이트의 이동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이 60일 이동 평균이고요. 근데 지금 거의 사실은 해시레이트가 작년 여름 이후에 바닥을 잠깐 단기 바닥을 찍고 나서 엄청 올라왔어요. 작년 여름에 비해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지금 앞에 보면 9로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10이었는데 22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엄청 많이 증가가 됐었다. 근데 30일 이동 평균이 60일 이동 평균보다 이렇게 위에서 놀다가, 그죠? 언제냐, 여기가 올해 5월 중순에 꺾이기 시작해서 이제 데드 크로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여기 색칠은 요 현재 60일 이동 평균 밑에 30일 해시레이트 이동 평균이 밑에 있을 때 이렇게 색칠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거 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런 거 색깔을 없애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역사적으로 어땠냐, 그러면 이걸 잘 맞았냐. 그래서 이거를 로그 차트로 좀 변환해 볼까요? 우리 비트코인 차트를.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비트코인의 장기 차트까지 다 보려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트레이딩 뷰에서 이 티거를 저기 걸 찾아야 돼요. 비트 스탬프 거. 비트 스탬프를 찾으면 옛날 2011년도 가격부터 지금까지 쫙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로그 차트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예전에 그럼 해시레이트의 요걸 가지고 리본에서 이제 지표는 2019년에 개발을 했지만 그 전까지 다 나오긴 하겠죠. 지표는 어쨌든 예전 바닥을 2015년도 바닥에 또 볼까요? 2015년도 13년 말에 불장이 있고 나서 쭉 떨어지고 이제 15년도 초에 이제 바닥을 형성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초록색이 떴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데드 크로스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뭐가? 여기를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30일 이동 평균이 60일 이동 평균 밑으로 데드 크로스를 했다. 데드 크로스를 했다. 여기 보면 살짝 데드 크로스를 했네요. 그죠? 근데 이때는 워낙 좀 양이 그 데드 크로스한 때가 별로 없었고, 그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기 시작했던 2018년 이후로 가볼게요. 2018년 이후로 가면 여기서 2017년에 이제 불장이 있고 나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7년 말 18년 초에 불장이 있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는 이 와중에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해시레이트는 1년간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작년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보면 해시레이트가 데드 크로스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데드 크로스 할 때 이 초록색 여기 때 이제 우리가 항복 뭐냐면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채굴장에서 채굴자들이 항복했다. 그래서 컴퓨터를 끈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이때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서 쭉 가격이 수렴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정확히 데드 크로스 할 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데드 크로스 하기 전에 가격은 데드 크로스 할 때는 가격은 크게 문제 없었고 이제 확 떨어졌죠. 그때 이제 해시레이트가 확 30일 이동 평균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드 크로스 했죠. 그죠? 실제적으로 해시레이트가 먼저 30일 이동 평균 감소한 거는 이때는 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가 아니고 이때는 살짝 가격은 횡보하는데 먼저 떨어지긴 했어요. 이거 나중에 요거는 꼭 참고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요거가 요 관계를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30일 이동 평균이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오죠.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 하죠. 근데 골든 크로스 할 때 바이 시그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 골든 크로스 할 때가 요 가격이 여기 그죠? 골든 크로스 하자마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19년도 초에 보면 쌍바닥을 찍었죠. 여기 보시면 바이 시그널이 떴을 때 바이 시그널이 크게 보이지만 언제가 바이 시그널이냐면 30 해시레이트 이동 평균이 60을 골든 크로스 할 때가 바이 시그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W에서 가운데 고점이었다. 그리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요거를 좀 여기를 좀 보면 축소해서 보면 엄청 올라갔죠. 여기서 한 20배 올라갔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됐든 여기 작은 움직임 한 15% 20% 정도는 더 떨어졌다. 언제? 골든 크로스 하고 나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정체적인 4년 주기로 봤을 땐 바닥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해시리본이 언제 떴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여기 또 잠깐 데드 크로스가 있었네요. 이때가 2019년 12월. 비트코인이 살짝 여기 반등했었죠. 1680만 원 정도에서 떨어졌다가 반등했을 때 이게 지금은 로그 차트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를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이런 식이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다가 그죠? 여기는 저기죠. 코로나 빔 그리고 여기 직전에 코로나 빔 전에 12월 달에 데드 크로스가 났다 골든 크로스가 나죠.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네, 그리고 살짝 한 4, 50% 상승했다가 여기는 사실은 어떤 뭐 예상할 수 없었던 뭐 자연재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요건 빼고
그리고 나서 보면 또 저는 요때 왜 데드크로스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020년 가을부에도 한번 중간에 데드크로스가 났었어요. 채굴장에서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꺼졌었나 봐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나고 나서 바이 시그널이 골든크로스 나오고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엄청난 상승을 했죠. 그리고 봄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이때 뭐 있었죠? 중국 채굴장 단속이 있으면서 채굴기가 다 미국으로 막 가고 외국으로 갔죠. 그래서 컴퓨터를 껐으니까 해시레이트가 엄청 감소를 했죠. 그죠? 그리고 다시 컴퓨터가 이제 옮기고 나서 켜지니까 해시레이트 올라갈 때 바이 시그널이 나왔고, 그리고 거의 1년 동안 이런 사인이 없었는데 거의 1년 동안 해시레이트가 이제 정말 역대급으로 증가를 하다가 이제 5월 달에 30일 이동평균이 데드크로스 하면서 요 해시 리본이 떴어요. 채굴장의 항복 초록색. 그리고 최근에 요 30일 이동평균이 골든크로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에 컴퓨터를 더 많이 돌리기 시작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역사상으로 보면 크게 보면 바닥일 때 이제 중장기적으로 바닥일 때 해시 리본에 채굴장의 항복이 먼저 있고 이제 골든 크로스 하면서 바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현물 하시는 분 입장으로는 이제 거의 어찌됐든 이렇게 4년 주기로 나왔을 때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사이즈 나왔다고 선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막 여기서 이제는 무조건 다 올라갈 거야 해서 여기서 이제 롱을 매수하거나 그런 거는 위험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이거를 단순히 이게 동그라미를 보면 동그라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커 보이지만 이 바이 시그널은 언제 나오는 거다? 요 골든 크로스 하실 때 딱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골든 크로스 할 때 요 가격이죠. 여기 보면 414불인데 4,076불 정도.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음 바닥은 3,333불이죠. 한 20% 차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시간에 나왔다고 선물을 바로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다. 근데 현물 하시는 분 입장으로는 분할 매수해도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여기 이제 지그재그로 빠졌고 지그재그로 올라갔고 여기 이제 5개 파동으로 조정 파동이 플랫 그죠? 플랫으로 이제 불규칙으로 이제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아니면 조정 파동으로 이렇게 3개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지그재그, 플랫, 여기가 이제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좀 더 빠지더라도 지금은 분할 매수를 이제 시간에 걸쳐 한두 달 걸쳐서 현물을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은 현재 시기 같다. 근데 그죠? 저는 이제 이렇게 살 때는 비트코인 위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지표를 좀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지표는 MVRV 지표예요. MVRV. MVRV가 뭐냐면 제가 정리를 한 건데 MVRV 스코어, Z 스코어가 있는데 우선 MV하고 RV가 뭐냐? 그래서 마켓캡. MV는 마켓 밸류예요. 마켓 밸류. 그래서 뭐냐면 현재 우리 거래되는 가격. 그죠? 그걸 가지고 시총을 말하잖아요. 마켓캡을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RV가 뭐냐? 리얼라이즈 밸류는 뭐냐? 리얼라이즈 캡은 뭐냐면 지갑 이동 시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을 현재 유통량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켓캡이란 거는 뭐 지금 비트코인이 1,800만 개가 돌아다닌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뭐 3천만 원 곱하기 1,800만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현재 시총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리얼라이즈 캡 아니면 리얼라이즈 밸류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럼 비트코인을 서로 주고받고 이제 지갑으로 사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갑의 평단가들을 합친 거예요. 평균을 낸 거예요. 그 평균 낸 거를 현재 유통되는 개수로 이제 다시 이제 시총을 만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리얼라이즈 캡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쉽게 제가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세상에 비트코인 2개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수는 영희에게 비트코인 2개를 8천만 원에 작년 11월에 구입했어요. 그러니까 영희가 되게 똑똑한 애죠, 그죠? 영희가 야 이거 1억 넘게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영수가 이제 8천만 원에 샀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3천만 원 떨어졌죠. 그죠? 그때 보면 현재 3천만 원의 현재 마켓캡은 우리 세상에 비트코인 두 개뿐이라고 했으니까 현재 시총은 3천만 원 곱하기 두 개 하면 현재 시총은 6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영수 지갑에 있는 리얼라이즈 캡은 그 두 개를 얼마에 샀어요? 8천만 원에 샀죠. 그죠? 그죠? 그래서 두 개 8천만 원짜리를 두 개 샀으니까 1억 6천만 원이잖아. 그 영수 지갑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리얼라이즈 캡은 1억 6천인 거예요. 그래서 MVRV 레이쇼가 뭐냐? 그래서 그러면 마켓 캡을 뭐로 나눈 거예요? 리얼라이즈 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현재 6천만 원에서 영수 지갑에 있는 1억 6천만 원으로 나누면 실제적으로 1 이하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MV, RV 레이쇼는 낮아집니다. 1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MV, RV 레이쇼로도 이렇게 지표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유료로 이게 보는 데서는 있는데 트레이딩 뷰에는 요건 제공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요거 말고 더 좋은 지표가 있으니까 그거는 우선 그래서 MVRV 지표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어찌됐든 MVRV 지표가 여기 보면 뭐 한 3, 4 이상 되면 이제 고점이다. 그리고 뭐 1, 2 하면 저점이다.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하고 비슷하게 내려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게 하향할 때, 이게 떨어질 때 비트코인 가격도 더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러면 요 아래로 내려기 초록색으로 내려왔으면 이제 여기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오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작년에 8천만 원 할 때. 올 봄에 한 4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4천만 원. 이때 5월 달에. 그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야, 8천만 원 하던 게 4천만 원 됐으니까 어때요? 싸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예, 요거 지금 MVRV 레이쇼가 이렇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현재 가격을 좀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해보면 좀 애매한 거예요. 작년에 8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이야. 이게 과연 싼 건가? 예, 이게 그러면 좀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보시면 2019년도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400만 원밖에 안 했었잖아요. 제일 바닥이었을 때 300 얼마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트코인 360만 원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 지금 3천만 원 10배 차이 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19년도에 비해서 아주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격으로만 비교하면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시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싼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어떤 물품이 이제 20년 전에 현재 가치로 싼 건지 그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이게 현재 고평가된 건지 저평가된 건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4년 전에 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생겼고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가치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 3천만 원이 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거를 근데 이 가격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정말 사람들이 단순히 작년 고점 가격만 비교해서 지금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MVRV 제프를 저 극단적으로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뭐 이제 한 번 더 표준 편차로 나눠 갖고 지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게 MVRV 레이쇼 그 Z 스코어예요. 근데 왜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서 왜 이게 더 극대화됐냐? 그 사실 저도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 MVRV 요 레이쇼를 한번 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요런 공식으로 해서 나눠주면 좀 더 이거를 이제 현재 가치로 이 숫자로 더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MVRV를 치면 MVRV Z 스코어가 어디 트레이딩 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MVRV 지표를 뜨면 Z 스코어, MVRV Z 스코어를 이렇게 보면 그럼 요거도 한번 과거 비트코인 차트하고 대입해 볼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봐도 되고요. 요거를 이렇게 아니면 요거를 밑에
옮기기에서 아래쪽 기존 페인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가격하고 합쳐지죠. 그래서 여기를 로그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비트코인을 로그 차트로 제가 비트코인 로그 차트로 만들어서 가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 거의 십몇 년 동안의 가격 흐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보면 요게 MV, RV 파란색이 Z 스코어거든요. 네, 그리고 요게 비트코인 로그 차트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과거에 보면 여기 13년에 한번 불장이 있었고, 그죠? 13, 그 다음에 17년 말에도 불장이 있었고, 작년에도 이제 고점이 봄에도 있었고, 겨울에도 있었죠, 가을에도 있었죠. 근데 보면 요 MV, RV를 이용해서 Z 스코어를 만든 게 보면 요 7.0이 넘어갈 때가 항상 고점이었다. 여기 보시면 MV, RV, Z 스코어가 7.0이 넘어갔을 때가 역사상 고점이었다. 이게 보기 보면 봄에 불장이 한번 있었고 겨울에도 한번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17년에도 17년 말에 이제 MV, RV, Z 스코어가 여기 보면 7 이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고점을 찍었죠, 그죠? 그리고 작년에 보면 MV, RV, Z 스코어가 7까지는 안 갔지만 거의 육박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건 이제 저점을 예측하는 건데, 요 MV, RV, Z 스코어가 여기서 보면 0.2로 이제 해놓은 것 같아요. 0.2 초록색 박스가 상단선이 0.2거든요. 0.2 이하로 갔을 때가 이제 4년 주기의 저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를 요때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되고요. 현물 기준입니다. 현물 기준. 요때.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벤트죠. 뭐 코비드 19 이벤트 때문에 확 떨어진 거니까 여기도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얼른 사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MV, RV, Z 스코어나 좀 전에 해시 리본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잠깐 요 지표에 저장해 놨다가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MVRV Z 스코어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0.2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해시 리본도 바이 시그널에 나왔고, 그 다음에 MVRV Z 스코어도 이제 여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표를 다 지우고 RSI예요. RSI에서 주봉 여기서 RSI 주봉을 볼까요? 근데 여기 가운데 노란 선은 RSI의 이동 평균인데, 이것도 RSI 이동 평균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2013년 말에 이제 로그 차트입니다. 이거 가격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그 차트를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 고점을 찍고 13년 말에,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하락하고 최저점이 요 근처죠. 박스로 요 근처죠. 요 근처 때, 특히 요때 RSI 주봉이 30을 딱 깰 때가 딱 한 번 있어요. 여기 몇 주, 한 1, 2주 동안. 그죠? 보이시죠? 여기. 요거를 표현한 것보다 요거가 낫겠네요. 그죠? 여기 있죠? 그리고 17년 말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1년 횡보하다가 요 채굴장 다툼으로 인해서 확 떨어질 때, 요때도 주봉에서 RSI가 그죠? 30 이하로 탁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RSI 지표가 떨어졌죠. 그러면 요때가 그러면 요때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전에 패턴을 보면, 그죠? 여기 저점을 찍고 나서 거의 바닥에서 좀 횡보했죠. 여기도 저점 동안 좀 RSI는 그죠? 살짝 올라가지만 요 가격대에서 횡보를 했다. 여기는 코로나 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RSI 지표가 주봉으로 마이너스 이 자가 보인 거죠. 30 미만으로.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도 한 이 정도 박스권으로 횡보할, 이렇게 여기 이 기간 동안이 이제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우선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해시리본, 그 다음에 두 번째 MVRV Z 스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RSI의 주봉에서 이제 30 미만 나온 때가 지금이니까, 이게 요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요 기간 동안 앞으로 요 때는 근데 기간이 약간 주는 경향도 있긴 한데 요 기간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요 기간 동안에 현물 비트코인 현물 매수를 분할로 해도 괜찮은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세 개 나왔다고 얼씨구 좋다 그리고 선물 매수하는 거 그죠? 퓨처를 매수하는 거는 미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퓨처를 지금 매수하는 거는 롱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고 그거는 장기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제 현물은 이렇게 좀 분할 매수해서 하는 떨어질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하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요즘에 해시리본과 MVRV Z 스코어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언급이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